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와를 가르치는 김철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2015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5 수능에 여러 가지 처음에 시험 보고 학생들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회자되는데, 선생님이 이 적중이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016 수능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2015 수능 시험 화학원 적중 그리고 2016 수능 예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자료들을 얘기하는데 2015 수능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텐데 이런 자료들은 선생님 게시판이나 아니면 선생님 교재에도 쭉 올려놓는데, 수능 5번 문제에서 어떤 표현, 이 표현이 선생님 모의고사에 어디에 이런 표현이 있고 선생님이 언제 강의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적중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다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 적중이라는 개념을 선생님이 작년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예전 기출에서 적중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하는데, 솔직히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적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문제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상했는데 그게 맞았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적중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어떤 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적중을 시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선생님이 이제 자료로서 언제 이게 했냐라는 것들을 전부 다 증거로 이렇게 보여줄 거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정말 저렇게 강의한 게 비슷하게 나왔는지, 이게 비슷해 보이는지. 이게 사실은 이런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전달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자기 걸 전달해줘서 이건 정말 내 건데 너희가 이렇게 따라오면 확실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수능 적중인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능 5번 문제인데요. 수능 화학 5번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기억에서 아레니우스 산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 보통 아레니우스 산, 보통 많이 나오는 게 HCl이나 혹은 H2SO4나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것은 HCn인데, 사이아나수소는 보통 이제 구조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지, 사이아나수소를 가지고 산염기로 물어보는 문제는 그동안 나온 적이 없었어. 그래서 처음에 요 기억 보기에서 학생들이 처음에 식을 보면 사이아나수소를 물에 넣었더니 H3O+가 되고 CN-가 됐다라는 거에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 요 부분은 선생님 강의에서 보면 요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이 HCN이 아레니우산으로 된다라는 선생님 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시즌 1 3회 10번 문제에 보면 여기 판서도 보이지만 HCN이 이렇게 이온화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이렇게 이온화된다라는 건 그냥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자료에 주는 걸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부분을 기억한 친구들은 잘 맞출 수 있었고, 역시 수능 포인트에서 아레니우스산이 이온화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염산이나 황산이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사이아나수소를 가지고 물어봤다라는 부분. 그래도 문제 푸는데 어렵지가 않고요. 기출문제만으로 수능 만점을 맞는 거는 할 수는 있으나 쉽진 않아. 많은 창의력과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실제 이번에 수능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게시판들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이버에 포만한 수학연구소, 수리연구소 이런 데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김철주 모의고사 좋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 다음 글도 마찬가지로 김철주 모의고사 2탄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 카페가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카페더라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좋은 글들이 좀 올라왔긴 했는데, 내가 볼 때 이 친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것 같아. 여기는 또 그 카페마다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에도 올라온 걸 보니까 내 교재가 잘못됐다라고, 그 다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 잘못된 게 아니다고 해서 다 사과를 받고 그랬거든. 근데 어쨌든 그건 그 친구들의 생각이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에도 바로 이렇게 선생님의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적중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올라와 줬어. 고맙다고 난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20번 문제예요.
역시 20번 문제 킬러 문제가 되겠지, 그죠? 20번의 킬러 문제는 사실 예상했던 게 단위 부피당 입자수라 그래서 보여지는 입자가 실제 입자가 아니다 이런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보면 해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분석을 해주거든. 그 분석 강의를 보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요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적중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걸 따라하거나 할 때 왜 그걸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 단위 부피당 입자수라는 요 수능 문제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부피의 합을 곱해서 여기 보이는 입자수는 실제 입자수가 아닌 거야. 단위 부피당 입자수는 일정 부피 속의 입자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실제 입자로 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에 부피를 곱해서 실제 입자수를 만들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한 단위 부피당 입자수 이온수의 모형이라는 것을 실제 이온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고요. 염기의 부피를 물어보는 점들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포인트는 6월과 9월에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이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버전에서 뭐라 했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부피를 곱해서 전체 이온수를 만들어. 그러면 너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건 아직도 TCC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TCC에 보시면 파이널 모의고사 2강에 21분 52초에서 30분 20초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좀 전에 봤던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랑 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거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습하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 단위 부피당 이온수의 문제 해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2016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반드시 연습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듣지만 개념 강의의 내용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는 6평과 9평에 대한 반드시 연습이 필요해. 유사 문제가 나온다니까. 유사 문제가 항상 나왔어, 그동안. 그래서 요번에도 역시 예상했던 문제였고요. 자, 충분히 이렇게 나왔었고요. 수능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왔던 여러 문자들인데 뭐 이름들은 다 가리고, 뭐 화학 다 맞았는데 생투사 뭐지? 생투 죽었다는 얘기인가 보다. 생투사 등급빌? 4등급빌? 이거 저런. 화학원 다 맞았는데 생투 4등급이란가 봐. 잘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 해줬고요. 생투가 아니었, 생투 욕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쨌든 화학은 44점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전체를 좀 못 봤다고 했네요. 어쨌든. 그래도 딴 친구, 동수 얘기도, 동수는 화학 다 맞았다. 내가 동수를 물어봤는데 걔는 다 맞았다고 하네. 그 다음에, 뭐, 가채점 44점인데, 얘는 44점이 그동안 맞은 점수 중에 가장 잘 맞았대.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늦게 시작했어. 화원을 늦게 시작해서, 되게 잘 본 겁니다. 네, 열심히 했고요. 또 보면 뭐, 우리 강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문제를 보냈는데, 화원 만점입니다. 뭐, 특히 원소 분석 문제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또 화원 만점입니다. 덕분에 잘 본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뭐, 또 만점이죠. 다 만점 맞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만점 맞으면 일찍 보내. 선생님이 요 강의를 이렇게 찍기 전에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보낸 애들은 대부분 만점자겠죠. 그런 식입니다. 좀 전에도 문자가 왔는데 선생님 뭐 45점 맞아서 죄송해서 늦게 보냈습니다. 근데 45점이 왜 죄송해? 여러분들 1등급이에요. 여러분들 1등급 맞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1등급 맞는 친구들은 다 만점 맞고 싶지.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본인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18번 문제인데, 요거는 양적 관계 문제인데, 양적 관계 문제가 되게 중요해. 또 18번 킬러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뭐 분자수비, 몰수비 있는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를 해주거든. 이런 반응식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다. 항상 실제로 있는 반응식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었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 시즌 1에 나오는 문제인데, 질량과 몰수 관계를 막 바꾸는 문제야.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반응하고 남았다 다시 반응하고 이런 문제라서 시즌 1에서 이 문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야. 자, 실제로 보면 양적 관계 문제인데, 양적 관계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정리한 얘기가 시즌 1의 강의 중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 보면 뭐라 썼냐면 김철준 모의고사 5회 18번에 나왔던 그 SO2 문제가 있거든. 이거 내가 뭐라 생각했냐면, 야, 다 나왔어. 이제 나올 게 없어. 이제 SO2랑 SO3밖에 나올 게 없어. 그리고 질량비가 정말 특이해. 질량비가 4대 1대 5가 나와.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뭘 찍었냐면 싹쓸이 찍기 강의를 찍었어요.
바로 요 문제인데, 김철준 모의고사 나왔던 요겁니다. 요거 보면 여기가 64, 32, 80 그래서 4대 2대 5 이렇게 나왔을까 아마. 4대 2대 5? 뭐 이렇게 해서 비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요런 비율, 분자량의 비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분자량의 비율은 2대 1대 2.5였구나. 뭐 질량비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질량비가 뭐 4대 1대 5 이렇게 나왔었어. 하여튼 이런 식의 내용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것들은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그때 시즌2 강의에서 10강에 22분 30초에 보면 저런 얘기가 나와. 완전 창작 문제입니다. 신기하지? 나도 보면 솔직히 너무 신기했어. 근데 완전 창작 문제 저런 것.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완전 창작 문제. 어디 있던 문제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발상을 하고 회의하고 같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했어. 선생님 김철준 화학학원에서 같이 만든 김철준 화학 내에서 만든 건데 내가 만들었어. 그 여러분들 뭐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알 거고 정말 만들고도 정말 이거밖에 나올 것이 없어 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맞췄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적중이에요. 수능 결과 게시판인데 요거는 이제 수능 본날 8시에 해찬이가 쓴 글이고요. 뭐 저쪽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혜린이가 역시 쓴 말인데 역시 뭐 낚시 특강부터 쭉 해서 결국 만점이 나왔다. 9월 모의고 41점인데 수능 만점이 나왔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9월 모의고 41점이면 2등급 컷이 걸렸을 거야 아마. 3등급 나왔나? 어쨌든 수능 만점까지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적중 하나를 보는데 사실은 이게 적중 문제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적중은 논란이 되는 문제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말고도 다 있는데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그냥 확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적중을 얘기하는 거야. 봤을 때 여기 이제 뭐냐면 오비탈수, 홀전자수 이런 문제인데 지금 보면 여기 밑줄 거는 걸 보면 되게 비슷해요. 오비탈수나 홀전자수 물론 이거는 전혀 없던 문제는 아니야. 이 문제는 원래 7월달 모의고사인가 그때 나왔던 문제를 살짝 바꿔놓은 거야. 근데 많이 바꿨지 선생님이 다. 그래서 여기서 원소를 다루고 되게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비슷한 그 보기가 나와버렸어. 근데 이거 만들면서 저런 교육청 문제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꿨던 그런 문제였고요. 사실은 강의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정리한 거 보면 홀전자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 정리하고 오비탈수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김철준 모의고사 시즌2 강의에 4강 13분 43초부터 나옵니다. 요것들 여러분들 다시 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거야. 한번 다시 봐봐. 2016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 다시 보라는 이유는 일단은 선생님 말을 따라가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 그죠? 홍보의 효과 당연히 있겠지. 근데 홍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진실이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나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선생님 기출 다 풀어준다고. 근데 기출 다 풀어주는데 기출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 근데 기출만 가지고 푸는 것보다 이런 연습을 하면 확실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확실한 공부를 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현재 지금 16일 때까지 선생님이 이게 다 만점 쭉 있는데 이 사실 이게 인강 학생들을 다 취합할 수는 없고 선생님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취합했는데 선생님 학원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거든. 근데 그 학생들을 다 점수를 봤는데 뭐 36점 맞은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1등급이 거의 절반 이상이지. 근데 뭐 원래 잘했던 애들이야.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잘했던 친구들도 완벽하게 만점 맞는 거는 또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어떻게 강의가 만들어지는지 선생님이 잠깐 보여주려고 합니다. 강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 파이널은 김철준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 수능 만점을 위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잠깐 보여줄게요. 생접화학 신개념. 신개념은 워낙 또 학생들이 많이 보고 데카이론, 뭐 최상위권 듣는 초단기 이런 버전도 있고요. 낚시특강, 김철준 모의고사, 사천왕, 그다음에 싹쓸이 직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선생님 커리 중에 가장 중요한 커리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 개념, 신개념 강의는 이거는 기출 가지고 하는 강의입니다. 낚시는 기출 변형이에요. 사천원 강의는 기출이에요, 사실은. 기출인데, 보기 가지고 장난치는 그 정도의 기출이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김철준 모의고사야. 이게 엄청 중요하고, 올해는 2016년도 얘기하는 거야, 16학년도. 김철준 모의고사를 여름에 당연히 출시하지만, 그 전에 매월 원래고사를 볼 거야.
근데 이벤트 중인데 원래고사 꼭 신청하세요.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또 책도 보내준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할 거야. 그리고 싹쓸이 직강이 굉장히 중요했어. 마지막 싹쓸이 직강의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의 수능에 비슷한 게 많이 나왔었거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이 계산을 할 때는 원래 어떤 식으로 책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쭉 가는 거야.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가니까 얘가 중요하면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가는 거야. 원래 우리가 대학 갈 때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가는 방법을 쭉 가잖아. 하나씩 실천하듯이 선생님 뭐가 나올지 생각한단 말이야. 그 뭐가 나올지 생각하는 건 원래 평가원 출제 지침이라고 하는 거야. 이마저도 요즘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따라 하시는데 솔직히 나는 원래 내가 화학공학 전공했어. 근데 화학공학이 사실은 화학 전공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서 선생님은 다시 화학교육을 다시 전공했단 말이야. 교육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 사진 보면 되게 웃기지? 이거 2005년 사진인가? 막 이럴 거야. 아마 옛날 10년 전 사진이야. 그 10년 전에 선생님이 평가원 출제 지침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었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걸 왜 쓰는지, 중요한지는 아는지. 난 사실 요즘 평가원 출제 지침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데 좀 알고 쓰는 건지 아니면 알고 썼으면 솔직히 좋겠어. 왜냐면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지침으로 거꾸로 내려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앞서 얘기했지만 이 위에 평가원 출제 지침이 있고 그거를 찍어주는 강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주는 강의가 있고 그걸 풀기 위한 모의고사가 있고 그걸 변형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심화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기초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전혀 아니야. 이 가장 끝 쪽에 평가원 출제 지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내가 했던 거 예전에 어저께 내가 집에 늦게 잤거든. 이제 수능이 끝나서 사실은 좀 편할 수도 있는데 내년 준비하느라고 되게 힘들어. 내년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3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니까 내가 2006년도에 그때는 내가 토토라는 수강교를 썼었는데 나를 알고 있는 선생님도 날 토토 선생이라 불러. 이게 2006년도에 교육과정 평가원 문항 제작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 이건 이제 평가원 가면 원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주는 이유도 너네도 뭔가 알고 들었으면 하는 거고 그걸 써먹는 선생님들도 뭔가 좀 알았으면 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평가원 사이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2006년도 교육과정 평가원 문항 제작 과정을 보면 초안이 있어. 원래 초안이 있는데 출제자의 검토 의견이 있고요. 검토본이 있어. 근데 검토본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이거 너무 지엽적이다. 다루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그걸 다루지 않아. 너무 탈락된 경우야. 이건 너무 탈락돼. 이건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수능 미리 보기 문제라고 해서 선생님이 만든 거야.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낸다라는 게 다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내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어. 물론 평가원이 그렇게 했지만 요즘 계속 무슨 뭐 오류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그거는 문제를 만들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야. 문제를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은 오류가 뭔지를 몰라. 오류는 그냥 뭐 기억인데 니은이라고 오타 있는 거 이런 게 오류가 아니라 생각할 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오류야.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원래 만들다 보면 난 충분히 이해해. 물론 평가원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지. 자, 이게 2006년도 선생님이 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미리 보기 보면 평가원 출제 지침에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 따른 문제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그냥 한 거 아니고 내가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나보다 내 선배가 또 계시거든. 우리 뭐 구분영 선생님이랑 또 훨씬 선배인데 그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은 옛날에 장학사도 하셨어. 장학사 뭔지 알죠? 그런 분이라서 많은 사사를 내가 받아서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렇게. 뭐 이런 보면 뭐 선생님이 뭐 케미스트라 이런 것들 아니면 무슨 뭐 화학을 해줘 이게 2003년이야. 정말 옛날부터 이런 걸 했었지, 그죠? 이런 것들을 글쎄 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냥 편하게 이렇게 쭉 따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그거를 선생님 강의에서 다 녹아 있거든. 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선생님의 모든 것 2016 화학원 화학투에서 보여줄 거고요. 정확한 분석과 개념 강의에서 시작되는 거야. 분석은 개념 강의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파이널에 선생님이 예측한 게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 선생님의 개념을 듣는 학생들이 그걸 알아. 그래서 중간에 선생님을 찾아오는 학생들은
전에 배웠던 개념하고 좀 다르네?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막 고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작할 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력의 완성은 시간과 집념, 중간에 점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는 집념, 믿고 따라가는 집념이 굉장히 중요해.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선생님을 빨리 만나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또 선생님이 지금 21년째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내가 20년 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강의 일찍 시작해서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선생님이 했지만 올해 또 고3처럼 살겠다고 마음 먹었거든. 오늘도 건강검진 받고 내년에는 정말 미친 듯이 또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수능 마지막, 수능 만점, 수능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장식했으면 하고요. 이제 수능의 시작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2016 수능을 위해서 화이팅!